유화를 그린다는 거는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그런 과정이 좀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좀 꽤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그런 유화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보면은 이제 지금 다 말랐죠. 지금 다 말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속에 보면은 아직은 말랑말랑한 기운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두껍게 칠하는 것들은 이 물감이 이제 거의 그 깡통에서 굳어가기 일보 직전에 제가 물감을 소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냈던 작품들이거든요. 그 일종의 이런 데가 좀 뾰족뾰족한데 저는 이렇게 뾰족한 그런 느낌을 좀 즐기는 편인데 뭐 어떻게 하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일단 한번 쭉 살펴보죠. 이거 하나 하고 또 옆으로 된 거부터 이런 거 이거는 약간 그림 계통으로 해가지고 제 컨텐츠 찾아보면은 이거를 그렸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랐으니까 마른 상태에선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데 터치 같은 걸 잘 보면은 아주 잘 말라가지고 재미있게 표현. 그리고 이 유화는 이렇게 마르고 난 다음에 약간의 그 윤기가 살살 있으면서 이게 좀 점점 건조해지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한 100년이 지나면은 이게 거의 기름기가 쫙 빠지겠죠. 그랬을 때 또 나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또 이제 다른 거, 뭐 지난번에 이건 이제 루드베키아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여기 지금 브라이트 마크가 너무 생겨서 좀 흉하긴 한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이 화이트 물감이 거의 진짜 굳기 일보 직전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 나이핑 기법으로 해가지고 두껍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완벽히 마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디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마르긴 했거든요. 루드베키아 이제 그렸던 건데요. 또 다른 거는 또 옆으로 된 게 이것도 약간 이제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지는 않거든요. 저는 항상. 근데 이거는 보면은 금불초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바람꽃, 노도바람꽃, 변산바람꽃 뭐 이런 거 그린 것 같은데 그려도 금방 까먹어요. 뭘 그렸는지도 나중에는 금방 까먹어가지고. 또 옆으로 된 게 뭐가 있을까? 자, 이제는 이제 세로로 된 것들이 남았는데 일단은 이 그림을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보관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 그대로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말리거든요. 이게 지금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마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된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길게 그렸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의 이것도 말랐습니다. 말라가지고 이런 데 보면 엄청 거칠죠. 야생화의 맛이 저는 난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또 호불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보여드리는데 일단 다 말랐어요. 또 보자. 이것도 지난번에 임파스토 기법 하면서 제가 했던 건데 이렇게 지금 말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또 나리꽃 그린 것 같은데 완전히 말라가지고 아주 유화의 전형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중후한 맛이 난다 그럴까? 그런 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화는 마르고 나면은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수채화는 수채화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하고 또 물맛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만 또 이런 이 유화는 또 유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엉겅퀴를 그렸던 건데 지금 채도가 좀 살짝 낮아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것도 날것을 그린 약간의 그 옐로우에 그린색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올게요. 요즘 가을 맞아가지고 뭐 야생화 농장도 좀 가보고 할 예정이거든요. 가면은 제가 또 이제 그 사진 촬영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그림도 같이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거 보면 이쪽에 있는 이쪽 부분의 마테리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화이트가 살짝 섞인 그 이렇게 약간 이 레몬 옐로우 계통과 아이보리 색깔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데하고 이렇게 회색 분위기와 핑크색이 살짝 어우러진 거. 그다음에 청보라 뭐 해가지고 이 속에 또 빨간 것들이 우러나오잖아요. 속 깊이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건데 이제 다 말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른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야생화나 이 꽃 종류로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튜브에 든 물감, 이 유화 물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구태여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뭔가 전공을 한다거나 계속 그 그림을 그려나갈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런 시간을 자주 갖는 편은 아니지만 이 예전에 그 물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은 또 한번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 유화물감은 왜 많은 화가들이 사랑을 하게 되냐면은 이 물감 자체가 이 수정이 가능해요. 물감의 특성상 잘 마르지 않잖아요. 근데 마르지 않는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장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았으니까 마르기 전에 빨리 수정을 하면 되거든.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죠. 천천히 마르는 대신 천천히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커다란 장점으로 존재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유화물감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수성을 썼잖아요. 수채화 물감 이런 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엔 벽에다가 직접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요. 프레스코라고 하죠.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굳어버리고 나면은 수정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물자국, 붓자국 이런 게 많이 남고 신속하게 마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마르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면 거길 파내야 돼. 그 자리를. 다시 파내고 다시 회를 입히고 또 바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근데 언젠가부터 이 안료에 기름을 살짝 섞어서 칠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그 수정이 좀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예전에 반 에이크 형제들이 살아있을 이 1340년, 1435년인가? 제가 정확한 그 시기는 요 위에다가 좀 남겨놓을 텐데, 그 시절에는 사실 튜브 물감이라는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안료에다가 기름을 희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튜브가 이때는 없었으니까 그 돼지 오줌보 같은 데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좀 묶어 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동물의 뭐 그런 거는 금방 찢어지기가 쉽잖아요. 그 즉시는 괜찮은데 요즘같이 비닐이 막 그 엄청난 시대에는 비닐로 해도 되지만 그 시절에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180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 튜브가 개발이 된다고요. 이 튜브가 1832년인가 그 영국의 그 윈저라는 분하고 뉴턴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윈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윈저 뉴턴이라고 써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윈턴하고 이 뉴턴하고 합쳐서 만든 회사에서 처음에는 이거를 주사기 속에다가 넣었어요. 주사기를 이렇게 쭉 짜서 쓰면 되니까. 근데 주사기 속에 넣는 것보다 이 그 어떤 아연으로 만든 그 어떤 철 합금에다가 넣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튜브 물감이에요. 윈저 뉴턴 사이가 가장 오래된 거죠.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그때 1830년대, 40년대가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제품들을. 그거를 제일 잘 써먹는 세대는 어디냐? 1860년대, 70년대 만국박람회 1회 개최됐을 그 시절서부터 2회, 1900년 뭐 시카고 박람회, 이때 그 전에 많은 그 인상파 화가들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튜브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들로 나가고 빛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만해 같은 경우에는 막 아침에 나가서 햇살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강가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근데 고흐 같은 경우에는 이 짊어지고 통에다가 물감을 계속 넣고 들판에 가서 뭐 까마귀가 나는 들판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그리게 되는 거예요. 빛을 찾아서 더 밝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액션이 가미된 그런 행위를 즐기게 되는 게 인상파 시절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탄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이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유화물감이.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수정이 수채화와 다르게는 굉장히 천천히 말려서 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초보들한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도 드릴 겸 다시 유화물감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물감은 일단 현대 물질 문명으로서 가장 획기적인 화가들한테 획기적인 제품들이에요. 유화물감은. 단점은 늦게 마르지만 장점은 늦게 말라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튜브로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대표적인 특징은 유화물감으로 그린 작품들은 굉장히 부드럽죠. 연결 그런 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블렌딩이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섞이는 거. 그러니까 이 그라데이션 기법이 엄청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중간면을 많이 넣어가지고 인물화를 그린 반 에이크 같은 경우에는 유화물감의 거의 창시자라고 어떤 분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시절에 그 유화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린 걸 보면은. 붓터치 자국도 없어. 왜냐면 살살살살 볶아시를 하기 때문에 그 옆면과 옆면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름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붓터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물감 특성상 이게 10년이 지나면 막 굳어버린다고. 근데 이 화가들 대부분이 어떤 깡통이나 뭐 이런 튜브나 이런 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게 굳어버리면 좀 귀찮아져요. 그걸 다시 부숴가지고 다시 기름을 섞어서 해야 된다고. 바렌으로 그냥 계속 뭐
섞는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임파스토 기법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두껍게 해가지고, 그럼 뭐 기왕 물감이 굳어가고 있으니까 좀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또 다른 맛을 내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말하자면 임파스토 기법이죠. 뭐 대표적인 사람은 고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임파스토 기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유화 물감의 특성이 입체도 가능하고 빤빤하게 피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계속 유화 물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살려가면서 이 작품을 계속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게요. 수채화 물감은 그냥 물만 있으면 되지만 이 유화 물감은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이 뭐 요즘은 이제 석유로 희석된 걸 많이 썼지만 예전에는 송진에서 이렇게 채취한 테레핀이죠. 그런 걸 많이 썼다고. 그리고 속성제죠. 그리고 이 뽀삐유나 아마인유 같은 또 이런 기름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뽀삐유하고 아마인유하고 약간 섞어 놓은 거라 이렇게 리퀴드한 그 느낌이 잘 찰랑거리지가 않죠. 그렇듯이 이게 굉장히 느끼한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이걸 안료하고 섞어 가지고 이 튜브 물감을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물감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과학이 발전하는 거니까. 이 마르는 속도나 희석하는 그게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이 희석을 하려면 기계로 막 갈아야 되잖아요. 그 기술도 좋아졌고 입자도 그만큼 곱게 빨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물감들이 세밀해졌죠. 그래서 인체를 그린다거나 그럴 땐 굉장히 예뻐요. 하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또 사진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화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작업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거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이 백드롭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는 그 물감을 올려서 말렸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렇게 말리면서 캔버스에다가 올려가면서 이런 거는 해왔는데, 그 지난번에 임파스토로 만들었던 꽃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한 3, 4개월 지났으니까 말랐을 거예요.